안녕하세요. 나무랑 야생화입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져서 여름은 다 지나간 것 같죠? 여름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에게 사계성이 강한 예쁜 유럽 장미 5종과 야생화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 장미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갈게요. 장미는 어떤 장소를 좋아하냐면 햇볕이 잘 드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심으실 때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식재해 주시면 건강하게 장미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장미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사계성 꽃을 피우잖아요. 사계성 꽃을 피운다라는 건 이 장미가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장미들은 거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봄에 거름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굳이 올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봄에 꼭 거름을 올려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나무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가지의 무기질의 함량이 중요해요. 무기질의 함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가지를 튼튼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장미는 가을에 거름 주지 마시고 꼭 봄에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장미하면 병해충 걱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장미들은 옛날 장미처럼 병충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5월 전에 방역 한번 해주시고 장마 전 그리고 장마 후에 한번 방역해 주시면 아주 건강한 장미로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장미는 꽃을 많이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계성 하시잖아요. 장미가 꽃이 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순지르기를 해야 해요. 이렇게 따주세요. 이걸 순지르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장미가 씨방이라는 게 맺히거든요. 씨방이 맺히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가져가요. 그래서 그 다음 꽃을 피우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옆에서 또 새로운 꽃봉오리들이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꽃봉오리들이 올라오니까 씨방은 빨리 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서 아름답고 사계성 있는 장미들을 많이 보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장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을 참고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장미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미 5가지 품종을 준비했어요. 이 품종은 카푸치노라는 품종입니다. 카푸치노라는 품종은 키가 한 50에서 70cm 정도 커요. 그래서 우리 정원에 심을 때 너무 뒤쪽으로 가면 안 되는 장미예요. 사계성이 굉장히 강하고 내병성도 굉장히 강한 장미예요. 이렇게 여름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잎들이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꽃대도 물리고 있어서 내병성이 굉장히 강한 장미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성이 강하고 내병성이 강한 장미, 작게 크는 장미를 원하시면 카푸치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멘타라는 장미예요. 멘타는 흰색에서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요. 요즘 매니아층에서 빈티지한 느낌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멘타 같은 경우는 키가 한 60cm 정도 커요. 그런데 내 정원에서 키를 키우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키우고 싶다. 나는 60cm 정도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멘타를 선택하시면 좋고 사계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순지르기를 해놨잖아요. 꽃이 져서 순지르기를 해놨는데 옆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다시 꽃대가 이렇게 물어요. 4주 정도 후에 다시 꽃을 볼 수 있는 멘타예요. 내병성도 강하니까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타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매직네라입니다. 매직네라는 정열의 붉은색이죠. 약간 적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미를 식재하실 때 멘타나 카푸치노가 60cm 정도 크고 매직네라가 80cm에서 1m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매직네라는 너무 앞쪽으로 심으시면 안 돼요. 카푸치노나 멘타가 앞으로 와야 되고 매직네라를 약간 뒤쪽에 식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주색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우리 매직네라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병성도 강해서
여름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커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직네라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황후디에라는 장미입니다. 황후디에라는 장미는 정말 명품 장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시면 꽃도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예쁘죠. 옛날에 노란색은 황제들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품격 있는 색이죠. 흰색의 테두리에 노란색 꽃이 있는 예쁜 장미예요. 황후의 품격이 느껴지는데 이 장미는 키가 1m 정도 커요. 정원에 심으실 때 지금 작다고 너무 앞쪽에 심지 마시고 약간 뒤쪽에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촬영하면서 제가 하나 땄죠? 이렇게 전지를 해놨어요. 전지를 해놓으면 옆에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4주 정도 지나면 다시 꽃이 피는 예쁜 장미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이상 꽃을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3번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장미니까 황후의 품격이 느껴지는 장미를 원하시면 황후디에를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후디에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주밀리에라는 장미입니다. 이 주밀리에라는 장미를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 흰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미예요. 근데 키가 1m에서 1m 50까지 크기 때문에 정원 장미로 키울 수도 있고 넝쿨 장미로도 키울 수 있어요. 흰색의 테두리에 핑크빛에서 진한 붉은색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오묘한 느낌이 들어요. 오묘한 느낌의 장미를 원하시면 주밀리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밀리에 같은 경우도 사계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장미 5종 모두 사계성이 강한 장미고 내병성도 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었을 때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잘 클 수 있는 장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장미가 내병성이 강하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방역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주밀리에였습니다. 이번에는 야생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가을하면 국화가 생각나죠. 아스타도 국화과의 식물들이라서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망, 사랑의 행복, 순결이라는 아주 이쁜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비 핑크, 흰색, 그 다음에 정열의 빨간색이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과 고급스러운 색감을 볼 수 있는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4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키가 약 70cm 정도 크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너무 큰 키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스타를 70cm까지 키우고 싶지 않아. 정원 앞쪽에 식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월 말에서 5월달 정도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키를 약간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스타는 70cm 정도 크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희가 묶음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아스타 4종으로 정원에 예쁜 가을을 수놓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스타 번식 방법이 있어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삽목하면 꽃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삽목하시면 안 됩니다. 4월 말, 5월달 정도 전지를 하면 키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아스타 정원을 풍성하게 만드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아스타 심을 때 어떤 곳에 심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지를 선호하고 반양지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습한 것도 좋아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습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타는 습한 곳을 좋아하고 가뭄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스타는 뿌리가 잘 내려서 건강하면 가뭄에도 강합니다. 아스타가 여름에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습한 것도 강하고 뿌리가 내렸을 때 가뭄에도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강한 식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겨졌을 때 여름을 잘 나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가을 정원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아스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해국입니다. 해국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피는 해국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국은 그리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다 보면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암벽에 딱 하나가 피어서 바람 불고 산들산들한 모습을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해국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국에 암벽을 오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도 편하게 해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국 같은 경우는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고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살짝 멀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멀칭이라고 하면 왕개나 톱밥 이런 걸 이용해서 뿌리 쪽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훨씬 월동이 잘 돼요. 번식 방법으로는 씨앗 번식과 삽목 번식이 있어요. 근데 씨앗으로 번식하면 2년 정도 꽃을 못 봐요. 그래서 씨앗 번식보다는 삽목 번식을 추천드려요. 삽목을 하면 바로 그해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삽목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암석 정원이라든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어떤 가을 식물을 심지? 라고 하시면 해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국이었습니다. 바다에 해국이 있다면 산과 들에는 쑥부쟁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엔 청아 쑥부쟁이, 홍아 쑥부쟁이 이 두 쑥부쟁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특성들은 거의 비슷해요. 키도 한 70cm 정도 자라는 식물들이고 쑥부쟁이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워낙 잘 자라요. 그래서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청아 쑥부쟁이와 홍아 쑥부쟁이인 것 같아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잘 돼요. 그리고 약간의 습한 곳, 약간 건조한 곳 가리지 않고 잘 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생육 환경이 우리나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국화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심어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색을 볼 수가 있어요. 삽목도 정말 번식이 잘 됩니다. 보시면 두 가지 색상입니다. 청아, 홍아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두 가지 색 야생화로 연출하시면 정말 예쁜 가을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라스와도 잘 어울리니까 그라스와 같이 연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아쑥 부쟁이와 홍아쑥 부쟁이였습니다. 다음은 붓들레아입니다. 붓들레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식물이죠. 옛날에는 붓들레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요즘엔 많이 아시더라고요. 붓들레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비나무라고도 하고 썸머라일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나비가 몰리는 그런 나무죠. 벌과 나비가 항상 몰리는 그런 나무이고 향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썸머라일락이라고도 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붓들레아 같은 경우는 꽃의 연속 개화성이 좋아요. 지금 보면 꽃이 지고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진대에서 이렇게 전지를 해줬을 경우에 45일 정도 되면 이렇게 다시 꽃이 피어요. 다시 꽃이 피어서 우리가 꽃 보는 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꽃들은 이렇게 꽃 크기가 좀 작아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늦가을까지도 붓들레아를 보실 수 있고 붓들레아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운 붓들레아 꽃과 향을 같이 느끼고 싶다라면 선택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한성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어주시면 이쁜 붓들레아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붓들레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야생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가을 정원에 어울리는 겹에키네시아, 겹수끈의 바라기, 용담과 무늬꽝 이비름, 구절초, 거북머리꽃, 하늘바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영상을 이어보시면 더 좋아요. 야생화나 예쁜 장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